자, 사채해 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오늘 좀 머리 많이 좀 살짝 아파요. 좀 어려운 거 좀 많이 해가지고 자본도 들어가고 오늘 그 회계 2급의 자본보다 좀 세요. 법인의 자본은 좀 만만치가 않네요. 개인의 자본보다. 그러니까 네, 그죠. 편의점의 자본하고요. 삼성전자의 자본이 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죠. 우리는 이제 회계 1급서부터는 삼성전자의 자본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시죠. 우리가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건 회사가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몇 %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우리가 사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산 동네니까 사채를 취득한 회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채무자, 부채인 거잖아요. 이거 하실 거고 나중에 갚아야죠, 돈을. 자, 근데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정 지분을 건네주고 일정 지분을 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라. 맞죠? 뭐 고양이는 아니고 내 주인이 될 거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줄게. 몇 %만큼 대신에 투자 좀 해라. 네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걸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자본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주식을 발행하는 건 좀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채 발행하는 거하고 자본 발행하는, 우리 주식 발행하는 건 자본 쪽에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사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용어가 여기는 액면가액이라는 좀 용어입니다. 이건 어저께 좀 하긴 했을 거예요. 여기 사채의 액면가액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만기에 어디 갔냐? 이건 없구나. 사채를 어저께 발행한 회사가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액면금액이다라고 했었죠, 어저께요. 기억나세요? 어저께. 그리고 우리가 액면가액이라고 하고요. 발행 있죠, 여기. 발행, 사채를 발행하다의 발행은요, 돈을 빌리다라는 뜻입니다요. 알죠? 돈을 빌리는 걸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이 돈을 빌린다. 그 빌리는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채는 발행하는 유형에 따라서 3가지의 발행이 있어요. 어떠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액면 가액이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잖아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 그대로 돈을 빌리는 걸 액면 발행했다라고 부릅니다. 일단 용어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나와요. 자, 그리고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만기에 상환할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돈을 빌리는 걸 할인 발행했다라고 부릅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일단은요. 요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여러분들 혹시 할증료 들어보셨어요? 할증료 붙는다 들어보셨어요? 택시. 12시 이후가 되면 할증료 붙어가지고 기본요금이 더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증료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할증료가 붙는다라는 건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기본요금보다 증가시켜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할증 발행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돈을 빌리는 걸 우리가 할증 발행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해하시려면 은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요. 사채를 발행하는 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어떠한 발행이 되는지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로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발행이 됩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가끔 내거든요. 자, 일단은 액면 이자율이 뭐고 시장 이자율이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요. 1억을 빌리려고 해요. 1억을 빌리려고 해요. 1억을. 자,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자는 8%를 주겠대요. 그럼 이자를 매년 8만 원씩, 8만 원이 난다. 이자를 매년 800만 원씩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죠. 액면 이자율은 그냥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요. 제대로 설명드리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사채를 발행하겠죠. 그러면 이 사채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채권 시장에서의 시가 이자율 있죠.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사채를 푸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시장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은행의 이자율.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는 은행에 저금할 때 받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돈 빌리는 거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 이 정도로. 그리고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는 내가 은행에 저금할 때에 받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제 은행과 사채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돈 빌리시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채권자, 여러분들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은행. 자,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자, 은행이라고 하면은요, 은행에서는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될까요? 시장 이자율이 먼저 결정될까요?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먼저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액면 이자율이 아까 사채를 발행하는 채무자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가 여러분들 액면 이자율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가지고, 저 4% 이자 드릴게요. 이게 액면 이자죠. 맞죠? 저 4% 이자 드릴게요. 나가. 네. 이해되세요? 액면 이자 결정 못해요. 맞죠? 4% 드릴게요. 다 꺼지고요.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요. 부채, 빌리는 사람이 이자를 못 정해요. 맞죠? 일단 시세 이자가 결정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요. 첫 번째 시장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 이자율에 합의를 하면 저 그 이자 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액면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건요. 그럼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조건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정해진 이자대로 빌려가시잖아요. 빌리시면.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채를 공부하실 때는. 그럼 사채는 반대로 해줘요. 반대. 사채는 사채를 반대로 적을게요.
자, 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사채를 발행하면 뭐가 먼저 결정이 되냐면 액면 이자율 결정이 먼저 돼요. 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몇 %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못 박든가 그냥 빌려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짱이에요 걔네들이. 아셨죠? 거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사채 발행하는데 그죠? 갑질하겠지. 빌려주다 말던가 알았어 이렇게 이게 먼저 결정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채권자가 보는 거, 내가 은행에 저금할 때 또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 사채의 시장 이자는 몇 %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이자는 진짜 변동이 엄청나게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국도 10년물 국공채 금리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계속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채를 발행할 당시와 1분 뒤에 시장 이자율이 막 다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시장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이걸 비교하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크거나 작거나 동일하거나 이에 대해서 얘는 세 가지 유형이 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세 가지 유형 안 나와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씹으려 볼게요, 여러분들. 액면 요건 안 해도 되겠죠? 해볼게요, 그냥. 보시면. 자, 여기.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 이자율을 8%로 정한 거예요. 얼마를 빌리는지 모르지만, 8%의 이자율 줄게. 이렇게 해?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당연히 채권자가 빌려주는 금액을 빌려가겠죠. 맞죠? 채권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은행에 저금하면 몇 %지? 그게 시장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봤더니 나 은행에 저금하면 8%네?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도 8% 주네? 같네? 동일한 금액 빌려주자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쉬워서. 이거 안 냅니다, 시험에. 액면 발행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액면 이자, 요거 볼게요. 요거 할인 발행. 자, 여기.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저 8%의 이자를 드릴게요. 빌려주세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은행에 저금하면 10%의 이자를 받는데, 얘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8%의 이자를 주네. 매력적이지 않다. 꺼져라. 그죠? 꺼져라. 그죠? 은행보다도 이자 덜 주네. 얘는 쓰레기야.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돼요. 우리 시험 거래를 해야 성립이 돼요. 꺼져라 하면 시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꼬셔야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만약에 1억 빌리러 왔다면 1억 다 못 빌리겠죠. 이자를 적게 주고 있으니까, 은행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꼬시려면 1억보다 낮은 금액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분 합의를 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는 1억을 주는 거고요? 네, 그렇죠. 나중에 1억 받는 거고.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할인 발행이 되면 액면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 사채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으니까 채권자를 꼬시려면 1억 다 안 빌려주셔도 되고요. 1억보다 낮은 금액 빌려주세요 해야 그나마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되시겠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반대. 자, 액면 이자율은 8%인데 시장 이자율은 6%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저 만기에 1억 갚을 거고요. 이자는 8%씩 800만 원 드릴게요. 근데 채권자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나 은행에 저금하면 6% 받는데 2%더 주네? 그죠?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 덜 매력적? 그렇죠?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쳐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셔. 자, 보시면. 자, 이 사채가 매력적이죠? 왜 매력적이냐면 저금할 때 1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6%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8%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채가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사기 한번 쳐볼까요? 네, 1억 빌려줄까? 그럼 얘가 또라이일 수 있잖아. 1억 빌려줄까? 라고 하면 얘가 또라이면 빌려줄게. 제발 여러분들 회계는 또라이를 가정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6%의 이자밖에 안 주는데 은행은 상대방은 8%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이 또라이가 아니라면 내가 1억 그대로 빌려줄까? 꺼져, 나한테 안 빌려. 다른 사람한테 빌릴 거야. 이렇게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1억 그대로 못 빌려요. 그래서 1억보다 많은 금액을 빌려줘야 그나마 여러분들 우리가 얘가 받아들이겠지.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요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이자율 간의 관계는 액면 이자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액면 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인 거잖아요. 되세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 액면 이자죠. 그럼 액면 이자율이 크면 이 사채는 매력적이니까 할증 발행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반대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액면 이자가 적으면 덜 매력적이니까 할인 발행이 되는 거고요. 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쉬는 시간에 잘 고민해 보세요. 저 칭찬에 많이 약해. 그러지 마세요. 칭찬에 많이 약해요, 저. 이런 표정이 어쩌라고 이 표정이신데? 자, 보시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분개해 볼게요, 분개. 자, 우리가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사채에 대한 분개를 정말 꼼꼼하게 다 내요. 세무 2급부터. 우리 지금 회계 1급 하는 상황. 그래서 회계 1급은 뭐만 출제하냐면 이자는 출제하지 않고요. 뭐만 출제하냐면 사채를 발행할 때 분개만 물어봐요. 다행히도. 어차피 우리 세무 2급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때 되면 사채에 대한 자세한 걸 할 거예요. 자, 해보자, 여기. 사례 해봐.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 즉 만기에 1,000원을 갚겠다라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찾아온 거죠. 자, 1,000원인 사채를 900원에 발행했대요. 낮은 금액으로 빌린 거죠. 즉 할인 발행된 겁니다. 할인 발행. 자,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부채가 늘어야죠. 사채를 발행하면 갚을 게 느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부채는 얼마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900원이 900원. 맞죠? 지금 부채는 900원.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는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부채가 1,000원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은행에 돈 빌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사채를 취득할 때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셋 중에 하나로 분류하죠. 그죠?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하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장기간의 자금 조달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계정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다 계정 과목은 사채습니다. 사채. 맞죠?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부채야, 부채. 그래서 대변으로 사채 이렇게. 아셨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계정 과목이 무조건 사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일단 암기.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암기하시고. 자,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암기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우리 회사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주주들. 그럼 우리 회사의 주주들한테 만기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정보를 알려주래요. 지금 부채 말고 지금 부채 정보도 알려줘야 되지만 일단 사채는 만기에 갚아야 될 채무가 그래서 얼마인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기에 갚아야 될 채무는 1,000원인 거잖아요. 900원은 지금 당장에 갚아야 될 부채인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 적어라 라고 돼 있어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현금은 900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900원. 좀만 참으세요. 좀 하고 쉴게요. 900원. 자, 그럼 지금 빵꾸가 어디냐, 빵꾸가. 차변에 나죠.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오늘 좀 새로운 계정 과목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거예요. 새로운 계정 과목 한 10몇 개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나눠 드릴 거예요. 자, 뜻을 해석해 보면 뜻은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사채를 할인 발행한 상황이죠. 그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금은 차이 나는 금액의 줄임말입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정 힘드시면 사할차라고 외우셔도 돼요. 줄여서. 우리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할차. 그죠? 사할차.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뭐냐면 이 대변에 있는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의 성격입니다. 사채하고 지금 위치가 반대편이잖아요. 반대편. 맞죠? 그래서 반대편이어가지고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면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 뭐야 이거? 이게 자,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만큼은 같은 쪽에 위치해야죠.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건물하고 같이 붙어 다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사채하고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 쓰니까 1,000원. 그리고 이제 요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이양해야죠. 같은 쪽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니까 표시할 때만큼은요. 네.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네, 마이너스 걸리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요 사채는 900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 이용자들한테 이러한 느낌 주라는 거, 어떤 느낌 주라는 거냐면 이 사채는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은 1,000원인데 지금 사채를 할인 발행 100원에서 지금 갚아야 될 부채는 900원이다. 이렇게 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 만기에 상환할 금액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됐는지 할증 발행 됐는지 표시하고 그래서 지금 부채가 얼마인지 다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 그래야 유용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회계하시다 보면 이런 애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감가상각 누계하고 대손충당금이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애들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쉬죠. 이거 하나 한번 쉴게요. 자, 이제 사례 두 번째는 할증 발행입니다. 여기.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할증 발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얘는 현금을 수령했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부채가 늘죠. 그 부채의 계정 과목은 사채고요.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은 1,200원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200원. 자, 그럼 이제 빵꾸가 어디 있나요? 빵꾸가. 대변하죠.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뭘 쓰냐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시다바리를 2명을 달고 다녀요. 시다바리 2명. 맞죠?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시다바리 1명. 나중에 세무 이급된 2명이 더 추가되긴 해요. 자, 그리고 사채는 시다바리 계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과 할증 발행 자금 둘 중에 하나를 거느리고 다녀요. 알죠?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사채하고 같은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라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사채의 가산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이거예요. 내가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1,000원인데 지금 200원만큼 더 받아서 더 받은 거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갚을 금액은 1,200원이에요 라는 정보를 다 제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 됐어야 밑줄 치고 좀 쉬죠, 여러분들. 자, 51페이지. 자, 네모 1번 사채 별표 치시고요. 51페이지 네모 1번 사채 별표 치시고 자,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표 있죠, 표. 그 표에서 혹시 두 번째 칸에 할증 발행 보이시나요? 자, 할증 발행이라는 제목에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할증 발행이 언제 되는지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부등호 있죠, 여러분들? 그걸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럼 할증 발행이 뭔데? 자, 첫 번째 줄 밑줄, 오른쪽에 첫 번째 줄.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바로 분계 있죠? 회색 박스예요. 자, 분계에 대변의 사채, 그 사채 액면가액 밑줄 좀 치실래요? 사채 액면가액 밑줄 좀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밑줄 쳐주시고. 네, 그리고 아래에 사채의 가산 계정 밑줄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할인 발행 보이시죠? 자, 할인 발행 밑줄 치시고. 그리고 또 가로 안에 밑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거죠.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오른쪽에 첫 번째 줄 밑줄,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분계 대변의 사채 액면가액 보이세요? 사채 액면가액까지 밑줄 쳐주시고 사채 액면가액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밑줄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안에 사채의 차감 계정에 밑줄 좀 쳐주세요. 자, 됐어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변기 안 잤거든요. 그래서 좀 사례가 좀 더럽긴 해요. 닦아야죠. 아직 안 닦았어. 물을 내려야 돼, 물을. 그렇죠? 그래서 요것 좀 할게요. 사채 발행비 좀만요. 요거까지는 해야 여러분 사채가 마무리가 돼요.
자, 씹으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채 발행비. 우리 시험에 사채에는 가장 난이도가 있으면 요 사채 발행비까지 물어봐요. 자, 해볼게요. 사채 발행비.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사채 발행비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요. 그 사채를 발행하는 게 법에 맞게 발행을 하는지 검토를 받아야 돼요. 검토. 그런 걸 검토하시는 분이 법무사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법에 맞게 사채를 발행하는 공시를 잘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뺀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시 시스템에 뭔가를 올려야 됩니다. 투자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채권자 모집해요 라고 공고문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각종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가 쓴 걸 사채 발행비라고 하고요. 얘는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사채를 발행하면서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개정 과목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게 얘를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사채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발행 금액, 돈 빌린 거에서 그냥 까버립니다.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순수하게 빌린 것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중요성 관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재고자산을 팔면서 쓰면 재고자산은 비용 잡죠. 근데 얘는 사채를 발행하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주주하고 채권자들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냥 순수하게 빌린 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주식에 또 나오거든. 주식도 주식 발행하면서 쓴 거 있거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 해보죠. 여기 사례. 잘 보셔야 돼요.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현금 발행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발행이에요? 할증이죠, 할증. 왜냐하면 액면 금액 1,000원짜리 사채를 1,200원에 빌렸거든요. 그죠? 그럼 200원만큼 할증 발행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어요? 네, 보니까 여기. 자, 이와 관련된 사채 발행비 3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사채 발행비는 위에 있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300원을 어디서 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1,200원 발행가액이 1,200원이니까요. 1,200원에서 300원을 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에 발행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900원에 발행한 거예요. 액면 금액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서 300원 뺀 금액으로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할인 발행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할증 발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사채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까라면서요. 그러면 300원을 1,200원에서 까니까 최종적으로는 9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1,000원짜리 사채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000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얘는 할인 발행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일단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사채라는 부채가 늘어요. 아까도 했었지만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 1,000원 되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시험에 가장 난이도가 센 게 뭐냐면 지금 돈 빌린 건 현금으로 들어왔죠. 근데 사채 발행비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다르면 달리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변에 현금 1,200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는 보통 예금 나갔죠. 이렇게 300원. 되세요? 그렇다고 사채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200원에서 300원 뺀 금액이잖아요. 그죠? 단지 계정 과목이 다를 뿐.
그죠? 누가 봐도 지금은 차변이 빵꾸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이 됐으니까 차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적는 분들이 꽤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되는지 꼭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정 과목을 실수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밑줄 치고 쉴게요. 자, 52페이지. 자, 52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 사채 발행비. 일단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는 거에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두 줄 밑줄 좀 치시죠. 사채 발행비가 뭐냐? 자,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인쇄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말하며 이게 사채 발행비의 정의입니다. 정의. 핵심은 마지막이죠. 얘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요거를 밑줄 좀 쳐주셔야 됩니다. 자, 안 되네요. 저 돈을 1,200원 빌리기 위해서